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서를 전기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념이라는 점을 살펴봤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복음서를 전기적 장르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이란 표현입니다. 이는 복음서를 전기적 장르로 보지 않는 학자들도 여전히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일부 복음서 중에는 고대 전기의 일반적인 특징과 사뭇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리스 로마 황제에 대한 전기는 황제의 출생, 황제의 죽음, 황제의 업적 등을 골고루 다룹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죠. 우선 마태복음을 볼까요? 저자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예수님께서 약 30세가 되실 때까지 길고 긴 공백이 이어져요. 물론 고대 전기는 연대기적 사건만 고집하지 않고 사건적 배열도 함께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30년의 공백이니까요. 그래서 고대의 전기와 복음서를 1대1로 매치할 때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복음서의 장르에 여전히 물음표를 던진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마가복음을 볼까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약 30세쯤 되었을 때 시작하셨던 공생애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마가복음의 절반 가까운 분량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일주일.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포괄적으로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대부분의 지면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이런 서술 방식은 여러 면에서 그리스 로마의 일반적인 전기와는 역시 제법 다른 특이성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고대 전기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 문헌들을 자세히 보면 그 명칭이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복음서의 장르적 원형을 찾기 위해 또 다른 문학 전통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들은 복음서가 동시대의 전기나 고대 전기의 영향 또는 적어도 고대 전기의 장르의 특정 일부 요소를 흡수했을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복음서가 전기적 장르에만 귀속된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 대신 복음서가 전기와 더불어 또 다른 문학 장르들을 모델로 삼아 접목시켰을 가능성에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서는 복합적 장르로 구성된 독자적 장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있죠. 복음서에 사용된 장르가 전기적 장르 플러스 또 다른 장르일 수 있다면 그 또 다른 장르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접근은 다음 시간에 찾아볼게요.